최근 농촌의 야산이나 빈터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산을 이룬 불법 폐기물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다 이래가지고 댕기고 안 그러면 마스크 쓰고 댕기고 그래요. 아저씨들 못 봐 그렇지 미치는 말도 뭐했어. 연기하고 문제하고 시계 불고 바람 불고 하면 막 허연 게 막 이런 게 막 날라요. 장단지도 못 늘어나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입니다. 완전히 이게 썩은 물이, 쓰레기 썩은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심각하죠. 농촌을 덮친 쓰레기산,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요? 그 실태를 파헤쳐봅니다. 우리 농촌 사회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이슈 현장 속으로입니다. 최근 농촌의 야산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후 방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폐비닐이나 건설자재, 산업 폐기물 등이 쌓이고 쌓여서 산처럼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이룬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오염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들. 하지만 관계당국의 늑장 대처에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마을 주민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일명 쓰레기 먹튀 사건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주 시내에서 멀지 않은 작은 농촌 마을.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한 야산에 최근 불법 쓰레기 매립장이 발견됐습니다. 폐비닐부터 천조각 등 각종 쓰레기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에 버려진 건데요. 최초로 이 불법 쓰레기 매립장을 발견한 제보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는 제보자는 냄새 때문에 이곳을 발견했다는데요. 처음에는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 따라오니까 이렇게 그냥 잔뜩 묻혀놓고 덮어놨더라고. 아우 냄새나 냄새. 이거는 무슨 기름 같은 냄새가 그냥.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게 된 걸까요? 추석 전에는 없었는데 추석 이후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지. 쌓아놨는데 근래 냄새가 나길래 와보니까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썩어서 올라와 그런지 저기 무슨 기름 같고 냄새가 악취가 그냥 장난 아니에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산업 쓰레기, 산업 폐기물 쓰레기라고 이거. 저놈은 머리가 아프다고 노인네들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기 공장이었었는데 작년, 저작년에 불이 났다고. 불이 나가지고 이걸 뜯어내고 새로 사람 사가지고 우선은 새를 놨는데 새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쓰레기 갖다 여기다 묻이고서는 응? 이렇게 해놓고서는 들키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당시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는데요. 포크레인가 작업하고 그러던 포크레인가 3대가 있었는데 다 도망갔다고. 포크레인이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는 듯 보였지만 며칠 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소행일까요? 쓰레기 더미 옆에 있는 공장 사무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사무실은 테이블과 의자, 집기 등이 보일 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엄청난 쓰레기 더미, 불법 폐기물이 쌓인 이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마을 주민들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을 분들은 불법 쓰레기에 대해 잘 모르는 눈치였는데요. 저기 쓰레기 쌓는 거 모르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지금 저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 몰랐어요. 지금 저기 저 박말이라는데 쓰레기장 거기 생기는 것도 일일이 길을 낸다는 걸 그냥 여기서 반대해가지고서 또
전리 튼다고나 하는 건데 물고서 그렇게나 되려나. 그랬는데 저기다 또 어떤 사람들이 글쎄 말이야. 근데 거기다 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으니 그래. 아 여기 얼마 좋았다고 처음에 진짜 세월이 가면서 공기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나빠지죠. 옛날에는 여기 내물에 얼마나 진짜 맑고 깨끗해서 오가서들 진짜 빨래 빨고 김장 씻고 다 했었는데 지금은 몇십 년 그때가 몇십 년이네. 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또 공장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텐데 차가 걸려 올라가는 거. 아니 골프장에서는 냄새가 맡기가 쉽지. 그러니까 걸리 넘어가지 여기는. 지금 동네 CCTV는 요 전봇대에 달려 있는 거고요. 파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길까지 다 찍힌 상태죠. 마을 CCTV를 통해 불법 쓰레기를 싣고 가는 트럭을 찾아봤습니다. 이 최초 발견된 25일 날 발견이 됐고요. 14시 59분, 15시경에 들어오고 나가는 쓰레기차가 여기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카메라에. 이 나가는 차 같은 경우에는 망을 벗겨서 나가고 지금 좌측 깜빡이를 켜고 이제 좌회전하고 들어가는 쓰레기차가 망을 씌워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을 분들은 아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고요.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 동네 분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시고. 이곳에 투기된 불법 쓰레기는 선별 작업만 한 달 이상 걸리고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행위자의 행방도 미연해 언제 쓰레기가 치워질지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쓰레기 군데군데에서 피어오르는 가스. 이 유독 가스로 인해 자연 발화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행위자를 못 찾으면 모든 건 토지주 책임. 하지만 토지주가 재산권을 포기하면 청주시가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뭐 폐기물 업체나 그런 데는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물어봤는데 거의 한 달 안쪽으로 해갖고서 쌓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불법 투기로 보고 있거든요. 불법 투기로. 원칙적인 경우에는 이제 행위자가 먼저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1차적으로 저희 쪽에서 행정청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조치명령이 나가는 거고요. 조치명령 나가서 안 치면 저희 쪽에서 이제 바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 어차피 저희가 이제 행위자를 만나야지 저희가 이제 뭐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뭐 할 수가 있는데 아직 행위자가 연락은 되다가 갑자기 안 되고 저희가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저희가. 그 진행 과정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저희가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곳 마을은 각종 폐기물들이 쌓인 쓰레기 더미들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청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도 이런 쓰레기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북 의성에는 높이 10m가 넘는 일명 쓰레기 산이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솟은 거대한 쓰레기산, 그 실태를 파헤쳐봅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 거대한 산이 되어버린 경북 의성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10m가 넘게 쌓인 쓰레기들이 산처럼 우뚝 솟아 마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가 누르는 압력 때문에 발생한 열과 쓰레기에서 나온 메탄가스가 만나 불이 난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속불까지 잡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를 제거하면 다시 불이 올라와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불은 꺼진 상태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간헐적으로 연기가 좀 나고 있거든요. 불이 나갈 수 없지만 저쪽에서 현재 불꽃과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에 있는 폐기물 양도 많고 그 가연성 가스 같은 그런 게 그리고 또 안에 보면 단열된 압축 열에 가지고 연기하고 그리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소방대가 도착해서 이제 그쪽 많이 낳는 부분에 돼 가지고 진화를 하고 해 가지고 현재는 불꽃하고 지금 연기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우리 이제 소방 인력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혹시라도 보면은 잔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투입해서 소방용으로 대처할 요령이 있습니다. 이곳은 2008년 의성군에서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지난 10년간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건데요. 허가받은 쓰레기 보관량은 2,100톤 정도지만 지금 이곳은 그 34배인 7만 4천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요. 그동안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단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쓰레기 더미 옆에 있는 사무실을 제작진이 직접 찾았는데요. 안에 있는 시설물. 시설물. 크레인 도착 시간에. 여기 관계자분 안 계세요? 저쪽이. 안녕하세요. 다행히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농업방송의 이행우 PD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저희들이 여기에다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든다고 이제 얘기가 돼서 나중에 이게 인수인계를 할 때는 저기 보이는 데서 저 끝까지 이 쓰레기를 싹 치워주고 장비도 다 띠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간에다가 쓰레기만 잔뜩 쌓아놓고 저희들한테 이제 떠넘겨버린 거죠. 저희들은 뭐 발전소고 뭐고 뭐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작 쓰레기를 방치한 업체 관계자는 만날 수 없었는데요. 사실 의성군은 지난 4년 동안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 업체와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총 8번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관할 행정청에서 그 폐기물 관련 법을 위반하는 폐기물 업체가 있을 경우에 행정청은 뭐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거나 강력한 행정처분, 행정조치 등을 통해서 그러한 폐기물 관련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에서 그러한 폐기물 관련 법에 따른 여러 행정조치 또는 고발 등을 충분히 했는지 그게 또 의문입니다. 물론 폐기물 업체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퉈 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통해서 다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청 입장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강력하게 마을 주민들의 피해 등을 입증하여 집행정지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 영업장은 영업 정지와 폐기물 처리 명령이 내려진 상황. 하지만 버린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인데요. 그렇다면 군청 쪽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시스템상으로 파악된 걸로는 7만 4천 톤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허가 취소된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상권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아직 그 영업 정지 기간에 폐기물 처리 명령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단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들이 능선을 만들며 거대한 산을 이룬 이곳. 앞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태까지 방치한 건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제작진이 취재를 위해 쓰레기산을 찾았을 때에도 지독한 악취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비닐, 스티로폼 등의 폐기물들이 집으로 날아들면서
이 바람이 불면 빨래도 밖에서 말리지 못하고 창문도 활짝 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 봅니다. 이 거대한 쓰레기 산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쓰레기산에서 날리는 비산 먼지 때문에 의성군에서는 얼마 전부터 공기 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분들은 평소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렇게 냄새가 나고 뭐 목이 아프니까 다 이래가지고 댕기고 안 그러면 마스크 쓰고 댕기고 그래요. 진짜 안 좋아요. 이래 댕기도 져서 뭐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자꾸 코에 배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래가 댕긴다 이래가지고 목이 따가가지고 못 살아요 잘 때도.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화장실에도 탔는 냄새가 나고. 아저씨들 못 봐 그렇지 미치는 말도 못했어. 연기하고 문제하고 우리 집엔 지금도 가봐요. 스펀지 같은 거 처막 밑에 하얗게 난리가 있어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집 상태가 어떤지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는데요. 처막 밑에 이게 전부 스펀지 거기서 난리 나는 거야. 그리고 저쪽 못티는 뭐 큰 오삽을 항상 그래 전부 이런 난리니까 뭐 우리 집은 저터로 그런 거 더 해 이래. 말도 뭐 하긴 막 쌓였어. 장독대에도 내가 다 실어냈지요. 안경 없이 있었지. 말도 못해요 아저씨들. 일로 오셔봐요. 이거 뭐 전부 새고 뭐고 뭐 말도 못해요.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 곳곳에 스티로폼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면 쓰레기장에서 날아오는 스티로폼 조각이 가루처럼 뿌려져 치워도 계속 쌓인다고 합니다. 하얗네. 해야지 뭐. 아래 뭐 오삽을 막 한삽 지르네. 먼지 이래 난리가 사서 못 살아. 뭐 온전한 게 없어. 먼지의 악취 그리고 날려드는 쓰레기들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요. 마스크 여기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아이고 완전 덜 가져갔어. 마스크 여는 거 하나 써. 여기 주더라고. 한 대 나가면 한 대 나가면 이래 쓰고 하긴 쓰고 있으라 하더라고 이래. 바깥에 나갈 때마다 이래 쓰고 나가라 하더라고. 냄새가 나니까 병이 걸린다고 이래 쓰고 나가고 머리도 아프고. 주사기에 뭐 병원에 가서 했는 찌꺼기 이런 걸요. 짓는 거 이런 것도 뭐 그거 다 갖다 놓는다. 그 소문은 났어. 그러니까 저 뭐로 연계가 나고 불이 나서 연계가 나면 그런 거 타니라고. 연계가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머리도 아프지요. 모간지도 쎄하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락하는데요 뭐. 비누로 쪼가리도 날라오고 나무 동가리도 날라오고 그 밑에 하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지. 지금 저 위에 있는 집에 있거든요. 그 집에 오늘 덜해가고 또 그 밑에 하우스도 그 바로 밑에 있고 하우스 안에 가지가 다 죽도록 문제가 들어가요.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는 폐기물들이 거대한 산을 이룰 때까지 마을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쓰레기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집 앞 하우스에서 가지 농사를 짓고 있는 박현순 씨는 95년 결혼과 함께 이 집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0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농사는 들어왔을 때부터 뭐 조그만 텃밭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어른이 계시니까. 오늘은 흐린데 해가 들라니까 그게 제일 큰 피해죠. 아무래도 해를 많이 보면 얘도 더 새카매지고 더 반들반들 윤기도 나고 잎색도 더 좋아질 건데 얘는 이제 과일이 아니니까 당도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야채잖아요. 눈으로 보고 모양으로 보니까 요런 거는 이제 1등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요런 거는 2등으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죠. 수확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격 차이가 한 10,000원 정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못한 것도 있고. 먼지로 인해 하우스로 볕이 투과하는 양이 줄다 보니 가지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긴 건데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가지들이 늘다 보니 수입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쓰레기산에서 날리는 먼지들. 이 마을에 먼지가 많아진 이유도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 봐요. 이렇게 승용차가 지나가도 막 먼지가 날리니까 알 수 있을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이래 보면은 전부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먼지 이렇게 보면 전부 이게 이봐봐. 이렇다니까. 흙먼지라서 보들보들해요. 이게 흙이에요, 흙. 미세먼지 뭐 이런 게 미세먼지 아닌가 싶고 제 생각에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4월에 완공인데 이렇게까지 막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마른 거예요. 지금 저렇게 포크레인 움직이는 것도 겁이 나고 시끄럽고 불이 비가 며칠째 왔는데도 아직 불이 안 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 허가 받은 거다. 뭐가 문제냐? 그리고 없앨 거다. 이게 지금은 받지만은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사장이라고 있는 사람도 계속 없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없으니까 딱히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잘 모릅니다. 저 주인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게 거실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불이 꽤 났네요. 이거는 방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여기 밖에 나가가지고 불을 보면서 바람이 그래도 안 불어가지고 크게 번지지는 않았거든요. 지난 5월에도 큰 불이 났던 쓰레기산. 화재가 자주 나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불안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이 안 나게 조심해라 이러면은 그 경찰도 얘기하는데 자연발화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가스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한다 뭐 이제 최대한 우리도 노력한다 그러면서 중고 소방차도 한 대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지. 우리 생각으로는 일부러 저거 이렇게 하고 나면 불이 며칠 가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폭 줄어앉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주기적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가 워낙 넓어서 저걸 다 덮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원래는 저렇게 안 컸는데 저게 나는 정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기 오염, 뭐 수질 오염, 지하수도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그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러한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 산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배상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 폐기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악취나 비산먼지가 아닌 바로 침출수라고 합니다. 이 침출수는 쓰레기 등의 폐기물이 썩어서 지하에 고였다가 흘러나오는 물인데요. 문제는 이 폐기물 처리장의 위치가 이곳 낙동강 유역의 저수시설인 낙단보와 가깝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식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이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다면 문제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의성 쓰레기산의 환경오염의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쓰레기산은 주변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환경 전문가가 직접 둘러보면서 그 실태를 점검해 봤는데요. 빈병은 물론이고 건설 폐기물로 보이는 철근 등 생활 폐기물부터 산업 폐기물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야적할 수 있는 총량이 이제 한 2,1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체 쌓여 있는 게 뭐 저는 이게 거의 7만 톤이 훨씬 넘어가는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2,000톤에 7만 톤이면은 뭐 한 30-4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줬으면은 이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점검을 했으면은 이러한 상황은 오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허가권자의 관리 감독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먹튀하는 거죠. 쓰레기산 만들어 놓고 내몰래라. 이것뿐 아니라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들이 늘어난 이유가 있다는데요.
요즘에 왜 폐기물 대란이 발생을 했냐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쪽에서 옛날은 다 받았지만 지금은 이런 폐기물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폐기물 산들이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꼭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보는 눈이 적다 보니까 그런 관리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뭐 도시보단 당연히 높겠죠. 그렇지만 그 항만 같은 경우를 일정 부분 임차해서 폐기물을 몇백 톤 쌓아놓고 수입한다고 해놓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쓰레기 수입 국가였던 중국이 환경 오염을 이유로 올해부터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우리나라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쓰레기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불법 유입됐습니다. 국내 쓰레기를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필리핀에다 버리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수출이 급감하자 국내 재활용 쓰레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쓰레기 처리 비용이 싼 필리핀에 쓰레기를 수출까지 하게 된 겁니다. 국제사회의 문제로도 대두된 쓰레기. 더 큰 문제는 쓰레기 더미들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불이 날 가능성이 많죠. 가스가 나오니까. 얼마 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스가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밑에 있는 쓰레기가 지금 썩고 있다는 거죠. 그럼 썩고 있으면은 거기 곧바로 침술수가 나오게 됩니다.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계속 투입을 했고, 그럼 그 물에 의해서 다시 이제 침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쓰레기에 물이 차면 그 물이 썩으면서 침출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침출수가 지하수나 주변 하천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 뭐 색깔이 아주 잉크 같습니다. 시커멓게 이렇게 썩어 있죠. 여기에는 비소, 니켈, 아연 뭐 이런 중금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취로 봐서는 이제 독극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쓰레기 문제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 침출수가 그 수지를 오염시키고 또 여기에는 그 지하수까지 이렇게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이게 썩은 물이, 쓰레기 썩은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심각하죠. 폐기물 처리장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방수 및 정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포 같은 걸 깔고 이제 야적을 했으면은 이 침출수 문제는 그나마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앞에 뭐 집수정도 없고, 이걸 침출수 나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정수 처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데요. 저기 바로 낙동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한 700m 남짓되는데, 여기 침출수가 저 앞에 도랑을 타고 낙동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1,300만 명이 식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런 침출수 중금속이나 뭐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 침출수가 들어가면은 곧바로 오염이 되죠. 1,3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인데요. 무엇보다 낙동강이 오염된다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처리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뭐 정부 차원에서라도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업을 그 허가를 해줄 때는 그 관리에 대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그 법을 위반한다든지 뭐 야적 총량을 초과한다라면 곧바로 영업을 정지를 시키고 그 처리를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런 그 쓰레기 먹튀 현상이 안 나타나죠. 행정청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어줄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예상을 하고 그다음 그러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만약에 뭐러한 폐기물 관련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조치 명령, 행정처분, 과징금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을 경우에 우리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행정청이 선제적인 조치를 조금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뭐로 싹 다 없애버리고요. 그 터도 없이 헐코로 다 묻어서 우연동 뭐 싹도 없이 해주면 좋겠어요. 원래 그대로 그래 옛날처럼 그래 해내주면 춤추겠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산으로 그냥 나무가 있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뭐 도시 사람들이 시골 올 때는 좋은 공기 그게 제일 크잖아요. 미세먼지가 있다 그래도 여기는 조금 덜한 편이고 산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처럼 저거보다는 예전처럼 정말 돌려놓고 싶어요. 불법과 비양심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쓰레기산 때문에 결국 마을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일단 의성구는 우선 메탄가스를 밖으로 빼내는 관을 이 쓰레기 더미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긴급 예산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 마련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산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농촌 야산으로 몰려드는 불법 폐기물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실태입니다.